2001년 10월 18일 아침, 데이비드는 형과 만나기로 한 사냥터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30분, 1시간. 그렇게 시간은 흐르는데 시간이 지나도 형은 그곳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형수 린다에게 전화를 걸어 빌리의 행방을 물었죠. 그런데 난 빌리랑 헤어졌고 그를 몇 주 동안 보지 못했어. 라는 린다의 대답이 돌아옵니다. 또 빌리는 다른 여자와 함께 떠났다고 덧붙였죠. 데이비드는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고 경찰은 빌리의 아내 린다에게 질문을 하며 빌리의 실종을 수사했습니다. 우리는 결혼 생활에 어려움이 있었고 별거를 했어요. 별거를 한 동안 전 남편과 함께 살다가 결국 빌리와 다시 화해를 해 집으로 돌아갔는데 빌리는 집에 없고 메모만 놓여 있었죠. 린다에 따르면 집에 놓인 메모에 나는 다른 여자와 함께 떠난다고 적혀 있었답니다. 경찰은 그녀의 이야기를 전해 들으면서 뭔가 미심쩍은 느낌을 받았고 린다에 대해 조사를 시작합니다. 사라진 윌리엄 빌리 스프로츠는 평범했습니다. 시골에서 자라며 하루의 대부분을 농장 일을 하며 보냈습니다. 그 후에 제재소 직원이 되었고 일만 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1997년 그의 심장을 울리는 여성을 만나게 됩니다. 그게 린다였죠. 그녀는 빌리의 인생에서 첫 여성이었습니다. 그랬기에 린다에게 더 흠뻑 빠져들었고 결혼까지 이어졌기에 그에겐 린다가 정말 뜻깊은 사람이었죠. 빌리의 행방에 대해 별다른 소식이 없고 린다에 대해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던 몇 주가 지난 시점, 경찰은 존 샤르보노를 좀 확인해달라는 전화 한 통을 받게 됩니다. 61세에 심장질환을 앓고 있는 존 샤르보노는 델라웨어 한 지역의 사가 가수원에서 혼자 살고 있는 남성으로 그를 좀 확인해달라는 전화였습니다. 2001년 11월 30일, 경찰은 존 샤르보노의 집으로 찾아가 문을 두드렸지만 아무 응답이 없었습니다. 주변을 둘러보아도 존 샤르보노의 흔적이 없었는데 이때 그들의 눈에 좀 뭔가 이상한 느낌의 타이어 더미가 보였습니다. 뒷뜰과는 어울리지 않았죠. 이상함을 감지한 경찰은 그곳의 흙을 파헤쳤고 린넨에 쌓여 손이 뒤로 묶인 시신을 발견합니다. 경찰은 혹시 이 사람이 존 샤르보노이진 않을까 생각했는데 발견된 신분증은 어라? 몇 주 전에 사라진 빌리 스프로츠의 것이었습니다. 검사 결과 그는 둔기로 인한 외상과 상체와 머리에 여러 개의 자상이 발견됩니다. 그리고 사인은 질식이었는데 폐에서 흙이 발견됐죠. 이것으로 알 수 있는 것은 그가 당시 살아있었다는 것입니다. 경찰은 존 샤르보노의 집안을 수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커튼이 벗겨지고 벽에서 캐비닛이 떼어진 것을 발견했죠. 다른 경찰들은 린다에게 빌리의 소식을 알리는데 그녀로부터 빌리가 존 샤르보노의 조카라는 말을 전해 듣게 됩니다. 또 더 놀라운 이야기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린다가 존 샤르보노와도 결혼을 했던 사이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존 샤르보노가 린다의 전 남편이고 빌리가 현 남편이라는 겁니다. 경찰은 린다에 따르면 존 샤르보노가 친딸처럼 돌보았던 멜리사 루친스키와 그녀의 남자친구 토니 브라운을 신문합니다. 그들은 존이 배심원으로 부름을 받았기에 그것을 위해 당분간 집을 비웠다 라고 했지만 전혀 그의 움직임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빌이 존의 집에서 발견되기도 했고 경찰들은 존도 의심을 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린다가 빌리와 사이가 좋지 못해 별거하는 동안 전 남편인 존의 집에서 머물렀고 린다가 화해를 해 다시 돌아가려 했기에 화가 난 것이 동기가 아닌가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이 뒤집히게 됩니다. 존의 계좌에서 돈이 움직인 것이 확인된 것이었죠. 경찰은 ATM 기기의 CCTV를 확인하는데 의붓딸인 멜리사가 찍혀 있었습니다. 또 얼마 뒤 린다와 멜리사 그리고 멜리사의 남편 토니가 빌리의 집으로 이사에 들어옵니다. 이 모든 구조가 이상했고 경찰은 수색영장을 발부받아 빌리의 집을 2001년 12월에 수색을 합니다. 주방 천장, 벽, 창문과 바닥에 혈흔 자국이 발견됐고 린다의 자동차 조수석에서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샘플의 조사를 보냈고 그 결과가 나오기까지 몇 달의 시간을 기다립니다.
그 인구의 시간에 뜻밖의 제보 하나를 받게 되는데 그는 교도소 수감자로 이 제보자는 교도소 안에서 빌리의 소식을 전해들었다며 전화해 왔습니다. 멜리사와 린다가 존을 해야자고 제안했었어요. 라는 이야기를 전했죠. 멜리사와 린다는 존을 놀래켜 심장마비를 일으키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존이 사망을 하면 그의 복지 수표를 받을 것이라고 했답니다. 하지만 이 수감자는 그들의 제안을 거절했다고 전했죠. 2002년 봄, 드디어 혈흔 검사 결과가 나옵니다. 린다의 벤에서는 존의 혈흔이, 부엌에서 발견한 혈흔은 빌리의 것이라는 결론이 전달됐습니다. 그렇게 용의자였던 존은 피해자로 바뀌지만 진짜 용의자들, 린다, 멜리사, 토니를 붙잡을 증거가 부족했습니다. 경찰은 그들을 계속해서 신문합니다. 심리적 압박 탓인지 마침내 멜리사가 이야기를 꺼냈죠. 2001년 9월 23일, 린다가 강도로 위장한 토니를 집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존의 집 연문을 잠그지 않을 것이라는 계획을 세웠다고 합니다. 또 토니가 존을 때려 해할 당시 그 옆엔 린다가 있었습니다. 그런 그녀에게 존이 린다, 그가 나에게 이렇게 하는 걸 그냥 보고만 있을 거야? 라고 물었지만 바뀌는 것은 없었습니다. 그는 누가 자신에게 이런 일을 벌이는지 모든 것을 안 상태에서 결국 숨을 거두게 된 것이죠. 엄마가 존의 복지 수표를 현금으로 바꾸려고 이런 계획을 짠 거예요. 라고 멜리사가 덧붙였습니다. 이후에는 멜리사와 토니가 숲속으로 차를 몰아 그를 묻었죠. 그 다음 존의 물건들을 빌리의 집으로 옮겼는데 그것을 의아하게 보던 빌리가 삼촌에 대해 물었습니다. 빌리는 그들이 삼촌을 해했다고 믿는 것 같았고 린다는 빌리 역시 처리를 해야겠다고 판단. 빌리의 집에서 그를 해하고 존의 집으로 데려가 아직 숨이 붙은 그를 땅에 묻습니다. 토니 역시 멜리사와 같은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2002년 7월 7일 존이 있는 곳으로 안내를 했습니다. 이제 남은 사람 린다를 잡아야 하는데 증거가 부족했기에 멜리사에게 제안을 합니다. 린다에 대해 증언을 하면 2급으로 25년형을 받게 해줄 것이라고 말입니다. 토니는 1급 사람을 해한 혐의를 인정하며 종신형이 내려졌고 증언을 약속받았지만 그의 주장이 거짓이라고 믿어지며 증인에서 제외시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 논란이 많았었나 봅니다. 그럼 멜리사의 말은 사실이라 인정할 수 있냐? 린다의 재판에 공정성이 떨어진다. 그녀가 편견에 사로잡혀 재판을 치르게 됐다. 등등 말입니다. 어쩌면 오히려 린다가 멜리사와 토니에게 휩쓸려 사건에 개입된 것이 아니냐라는 말도 있었죠. 멜리사의 증언으로 린다의 죄가 밝혀지며 2급 사람을 해한 혐의로 유죄를 받아 사형이 내려지는데 그런데 2007년 3월 5일 항소에서 그녀도 유죄를 인정하겠다는 거래를 하며 빌리의 혐의는 취하되었고 20년의 징역형으로 바뀌게 됩니다. 어처구니 없죠. 그런데 더 어처구니 없는 일은 린다가 2022년 7월에 출소를 하고 멜리사는 2024년에 출소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로 인해 한 가정이 엉망이 됐는데 두 사람은 자유를 얻습니다. 빌리도 존도 린다를 사랑했던 죄밖에 없죠. 그게 죄라면 말입니다. 이런 걸 보면 인간의 이기심은 정말 끝도 없고 무서우며 범죄엔 남자도 여자도 없다는 겁니다. 피해자와 가해자만 있을 뿐이죠. 우리 구독자님들 그리고 시청해주시는 모든 분들이 늘 안전하고 좋은 분들만 주변에 가득하길 바라겠습니다. 존과 빌리 두 사람이 지금은 편히 쉬기를 바라며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그날의 미스터리 오키노TV였습니다. 마지막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을 줍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밤 보내세요.